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분류 엠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분류 엠텍은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즉, 다양한 제약사로부터 약을 받아서 각 병원 의원에다가 이 약을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을 유통할 때는 이 제약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또 병원에서 이제 약을 유통하는 데는 특별한 이 수익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 병원 의사들 중에 이 돈을 좀 꽤 큰 돈을 들여서 이 첨단 의료 장비들을 갖고 시작하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은행빚을 주고 이런 그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 약을 그 외부에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나면 그 돈을 제때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의약품을 온라인 유통하고 나면 그 돈이 제때 결제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병의원을 상대하는 그 회사들은 이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을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대로 장사를 잘 해놓고도 매출채권이 제대로 현금화되지 않아서 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병의원을 상대로 하는 사업의 아주 특수한 이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약을 납품받았다가 이게 제대로 이제 환자들의 처방이 안 되고 해서 재고로 남았을 경우, 이러한 재고를 막판에 가서 이제 다시 또 이 약을 유통하는 쪽에다가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장사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현금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회사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문에도 이런 병의원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꼭 이 재고자산 회전율과 매출채권 회전율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블루팜텍이라는 회사는 블루팜 코리아라는 이런 디지털 온라인 유통 솔루션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약을 유통하는 건데, 이 나름대로 이제 블루팜 코리아라는 이 디지털 온라인 솔루션을 갖고 있어서, 이게 나름대로 이제 그 국내 최초 전문의약품 이커머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그 이미 자리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 상장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백신이 전체 매출의 31%, 그다음에 의약 외품이 12%, 비급여 의약품, 전문의약품이 36.33%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 전문의약품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제 주 내용을 보면 이 비급여 전문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꽤 큰 마진이 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실적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년과 대비해서 올해는 이제 의료 대란 때문에, 의정 갈등 때문에 병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루엠텍은 나름대로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 수익도 전년 반기 대비해서 올해 반기가 꽤 괜찮게 나왔고, 물론 영업 손실이 34억이나 발생해서 매출 내용은 컸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판관비가 꽤 크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가 34억이 발생했고, 하지만 이제 그 금융 수익이 크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5억 정도 그래도 발생을 했죠. 그리고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들 보게 되면 전체 지분의 23.37%로 최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좀 적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면 자사 취득과 소각을 통해서 최대주주 지분을 늘리도록 할 가능성이 큰 회사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들이 있는데요. 이제 최대주는 2년 6개월 동안 보호예수를 약속했고, 그 외에 1개월부터 3개월 정도 보호예수를 예탁한 쪽은 대부분 다 시장에서 매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이 상장 초기에 주가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전환 청구권이 행사되는데요. 이게 2회차 전환사채인데 이게 대부분이 다 주식으로 전환이 돼서 시장에 소화됐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9월 26일 날 이 전환사채 주식이 전환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환가액이 1,503만 원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수량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요번에 이 회사 이제 블루엠텍이 갖고 있는 좀 이렇게 시장에서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미덥지 않은 부분이, 이게 이제 유한회사 델파이라고 경영 컨설팅 회사, 이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회사인데 광고 대행업도 하고, 이거를 110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다는 게, 솔직히 이 경영 컨설팅이나 뭐 부동산 관련업 같으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있을 텐데, 단순 경영 컨설팅이나 광고 대행업으로 이게 110억의 가치가 있을지는 솔직히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유한에서 델파이를 110억에 인수한 게 이게 다른 목적, 즉 사회로 자금을 현금 쌓여 있는 것을 유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영 컨설팅이나 광고 대행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인수 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110억이라면 이게 부동산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솔직히 좀 부풀려져서 사회로 110억의 현금을 빼돌린 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현재 블루엠텍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그 위고비라는 이 비만 치료제의 국내 유통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블루엠텍은 말 그대로 이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그 유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위고비의 유통에서 꽤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는 줄릭 파마 코리아가 수입을 하고 블루엠텍 같은 의약품 중간 유통상들이 유통을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줄릭 파마 코리아는 이 위고비가 국내에 수입되는 양 자체가 절대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일반 그 병의원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제한을 두고 있죠. 거기다가 가격도 병의원 공급가가 37만 2,025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낮게 책정이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U나 미국에서 책정된 가격보다는 훨씬 싼 것이죠. 자, 그래서 블루엠텍이 실제로 이 위고비의 유통에 있어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그런 업체로 보이지만, 위고비가 얼마만큼 많이 수입이 돼서 유통이 가능한지 그 수량에 대한 부분도 아직 궁금한 상황이고, 이 블루엠텍이 실제로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2차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호예수된 부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다 소화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월달 이후로 주가가 처음으로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8월달 이후에 7월달에 한번 보여주고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 9,680원대에서 지금 26,000원대까지 주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주가 회복은 당연히 이 위고비의 유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블루엠텍이 이런 위고비라는 비만 치료제 유통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수익에 기여를 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보시고, 실제로 이번 분기부터 이제 이 위고비의 유통이 이 블루엠텍의 실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시면서 향후 투자나 이 투자 지속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